자, 10쪽 한번 봐볼게. 자, 10쪽 보면 일단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시작해볼게.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딱 보이지. 여기는 근이란 말이 붙었고 여긴 근이란 말이 안 붙었어. 그 차이는 뻔해. 우리가 근이라는 건 결국 x값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건 단순히 근의 값이 아니라 거듭 제곱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a를 여러 번 곱했어. 쭉 곱해서 a를 총 n번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써? a의 n승.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a의 n제곱 거듭 제곱했다라고 표현해 준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의 근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x의 n승이 a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x값을 찾는데 이 x값을 우리가 바로 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 얘가 바로 거듭제곱 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의 n승이 a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면 되긴 하겠지만 저기서 x값을 찾아야겠지. 그리고 이 n과 a 값에 따라서 이 x가 몇 개일지도 이제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주면 임의 실수 a 자연수 n에 대하여 a를 당연히 n번 거듭 제곱하면 a의 n제곱근 이렇게 읽어준다라는 거지. 그리고 a의 n승에서 a를 바로 거듭 제곱에 뭐라고 말해준다?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지수라고 말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이제 지수 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밑에 거듭 제곱근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n값이 바로 뭐 이상의 자연수? 이 이상의 자연수다라는 거야. 이게 꼭 이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 일단 거듭 제곱을 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뭐를 n승해야 a가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글로 표현하자면 그 밑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바로 a의 n제곱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야. 자, a의 n제곱근이래.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뭐를 n제곱해야 a가 나오는데 뭐를 n제곱해야 a가 나와? 바로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의 5제곱근 이렇게 나왔어. 5제곱근. 그럼 이건 바로 무슨 뜻이다? 뭐를 5제곱해야 4가 나오는데 그래서 x의 5승이 4가 되는 저 x값을 찾자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단순히 우리가 이 한 문장을 보면 이렇게 식으로 바꾸는 데서 끝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 문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 5제곱근이라는 건 뭘 알려주냐면 총 근의 개수를 알려준다라는 거야. 근데 이 근의 개수는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되냐면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야 돼.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머릿속에서 어떤 수를 5제곱했는데 4가 된다.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진 않아. 하지만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 이 x값은 실질적으로 몇 개가 나와야 된다? 5개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바로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다.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5개가 실근과 허근의 개수로 바뀌는데 이 실근은 도대체 몇 개고 허근은 몇 개일까? 요거를 바로 판단하는데 우린 누굴 사용할 거다? 바로 이 5와 요 4, 즉 홀수냐 짝수냐 또는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표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뭐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근데 요걸 우리 표로 외우지 말고 한번 그래프로 한번 이해해 볼게.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일단은 우리가 x제곱, x4승, x6승 바로 최고 차수가 짝수인 함수들을 한번 봐볼게. 얘가 대표적인 무슨 함수라 그래? 그리고 우함수라고 하지. 우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지? y축 대칭. 쉽게 외우려고 우와라고 외워도 돼.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 y는 x제곱이라는 요런 함수가 있었어. 자, 근데 우리 수학에서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를 같다고 둘 때는 뭘 찾을 때지? 바로 교점을 찾을 때야. 고3 때까지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데 함수와 함수를 같다고 둘 때는 언제다? 바로 교점을 찾을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x제곱은 k라는 값이 나왔다 칠게. 아니다. a로 할게.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a, 근데 이거 함수 맞아요? 이거 함수 맞죠?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해요? 상수함수라고 할 뿐이에요.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상수함수예요. 그럼 결국 두 함수를 같다고 뒀기 때문에 2차 함수와 상수함수의 도대체 교점이 몇 개냐라는 거야. 근데 a를 딱 양수 쪽에 그어보니까 바로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a가 만약에 0이면 몇 개가 나온다?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몇 개가 나온다? 안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이 n값이 x의 지금은 제곱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이 값이 짝수가 된다면 선생님 그럼 4차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4차도 그래프는 똑같아요. 차이점은 이 그래프가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뾰족해진다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4차여도 어때요? 양수면 2개, 0이면 하나, 음수면 없다. 똑같은 성질이 통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 바로 x의 n승은 a다 라는 식이 있을 때 이 n값이 짝수라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지.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면 2개가 나오고 a가 0이면 1개가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없더라라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 2개, 1개, 0개는 무슨 근이지? 그렇지. 이거는 실근을 뜻한다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근들은 뭐다? 다 허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요거 그대로 잠깐만 요 영상이 한번 잘 찍히나 봐볼게. 여기 잘리면 안 되니까. 된다. 그럼 요 영상을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 홀수 차수로 한번 갖고 가볼게. 자, 홀수 차수로 한번 갖고 가보면 자, 영상이 나오네. 자, 이번엔 y는 x 3승 1차부터 해볼까? 1차, 3차, 5차 등등등.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홀수 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지? 기함수라고 할 거야. 기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지? 원점 대칭이지. x축, y축 대칭 시켜버리면 돼. 그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3차 한번 갖다 써볼게. 3차면 식이 이렇게 생겼어. 자, 요게 x 세제곱 그래프인데 똑같다 이거야. x 세제곱과 a 두 함수가 같다라고 두면 a가 양수일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음수일 때가 나눠지더라라는 거야. 근데 쓰고 보니까 양수일 때도 교점은 결국 하나고 0일 때도 교점이 하나고 음수일 때도 교점은 하나더라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냐? 바로 n값이 두 번째 n값이 만약에 홀수라면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도 1개, 두 번째 a가 0이어도 1개, 세 번째 a가 음수여도 항상 1개더라. 뭐가? 바로 실근이. 그래서 아까 사실 선 여기 지운 데다 썼었잖아. x 5승이 4되게 하는 이 x값을 찾으시오. 4의 5제곱근을 찾으시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일단은요 선생님, 복소수 범위에선 실근이 5개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가 무슨 수고? 양수고 여기가 무슨 수? 홀수인 거 보니까 일단 실근은 몇 개 존재한다? 1개 존재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근은 1개고 나머지 허근 자체가 4개가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상 시험에 1번 문제로 나오는 거 있어.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4의 5제곱근은 뭐뿐이다 이렇게 나와. 우리 수학에서 뭐뭐만이다, 뭐뭐뿐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 알지?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 단정 지을 수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 정의라고 한단 말이야. 정의는 절대 안 바뀌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4의 5제곱근은 뭐 1개 뿐이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5개 중에 실근이 1개 뿐이다 라고 쓰면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를 한번 우리가 뭐 했다? 한번 그래프로 한번 유추해 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만약에 혹시나 수행평가 볼 때 그 A 값에 따라서 N 값에 따라서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면 빨리 어떻게? 아무 그래프 그려보고 3개 선 긋고 3차 그래프 아무거나 그려보고 긋고 그러면 A값이 양수 0 음수일 때 또는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아무 상관없이 바로 나는 머릿속에서 암산을 할 수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A의 제곱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제가 말했듯이 자
A의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다? 뭐를 제곱해야 A가 나오는데? 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A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는 바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A가 양수라는 전제 해볼게.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선생님 양수고요. 짝수입니다. 그럼 두 개 존재한다 이거지.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곱근 A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 뭐가 됐어? 앞뒤 문장이 바뀌었단 말이야. 제곱근이 앞으로 나오고 A가 뒤로 갔단 말이야.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영어에 익숙해져서 그래. 이거 우리 뭐라고 읽어? 루트라고 읽어주지. 그럼 이게 영어로는 루트야. 근데 한글로가 뭐야? 이게 제곱근이야.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얘가 뭐냐면 이게 루트 A야. 루트 A.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가끔 학원은 주입식 교육으로 이렇게 가르쳐. 야, A의 제곱근. A가 양수라면 뿔마 A2지. 근데 제곱근 A는 이 중에서 양수만 말해. 왜요? 그냥 양수만 말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제곱근 A 자체가 그냥 루트 A이기 때문에 음수를 말했어? 안 말했어? 안 말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만 말하더라? 이 중에서 양수인 루트 A만 답으로 말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되게 조그만하게 써있죠. 양수 A에 대하여 A의 제곱근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니까 밑에 두 개가 써있어. 하지만 제곱근 A는 루트 A라고 써있고 A의 양의 제곱근을 말하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루트 A만 쓰더라. 그래서 절대 이 두 개는 뭐다? 같은 뜻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굉장히 1번 문제로도 많이 나와. 막 제곱근 4. 그럼 애들 어떻게? 제곱해서 4 되는 거 찾으래. 뿔마 2. 이렇게 쓰는 경우 많아. 그게 아니라 양의 제곱근만 말해야 된다. 2만 말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뭐 사실 뒷장도 선생님이 한 번에 그냥 개념 설명한 거니까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우리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그래프를 나눠서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 거듭제곱을 이제 배웠다면 이거 갖다가 써먹을 수 있는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기가 아니지 1, 2, 3, 4, 5, 6이 써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사실 뭐라고 배웠어? 이걸 우리 사실 지수법칙이라고 배웠어. 그치? 근데 이게 지수법칙으로 가기 전에 먼저 거듭제곱의 성질에서 이런 공식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봐볼까? 자, 성질입니다. 거듭제곱의 성질. 1번. 자, 우리가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읽습니다. 자, 얘를 몇 승 할 거냐면 n승 해달래요. 그럼 이 n승은 어떻게 한다?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n제곱근 루트 a에 n승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숨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 n값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달라져요. 저 n값이 홀수냐 짝수냐 이 a값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한번 해보고 자 먼저 2번 먼저 봐볼게요. 자 2번 보시면 누구부터 나왔죠? n승은 루트 a 곱하기 n제곱근 b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도 한 번에 합쳐 쓸 수 있다. 어떻게? 요렇게. 근데 이 2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썼을 거예요. 기존에 배울 때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수학원이 야 한참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알아둬 라고만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거 그냥 이렇게 공식 외웠는데요. 저도 이렇게 써먹었고 그리고 이거 틀린 적 없는데요 라고 할 거야. 근데 생각보다 요 1, 2번 중에선 1번 갖다가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3번 봐볼게요. 3번은 어떻게 보면 2번의 확장이죠. n승근 루트 a분의 n승근 루트 b 이렇게 나오면 한 번에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4번은 어떻게 보면 조금 1번과 같은 개념이죠. n승근 루트 a를 m승했다 라고 하면은 n제곱근 a에 m승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이 5번이 참 귀찮아요. 이렇게 나오면 얘네 둘은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둘이 한 번에 먼저 곱해서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5번이고 마지막 6번이 같은 인수를 갖고 있다면 mp 곱하기 a에 mp 이렇게 갖고 있다면 pp 날려서
n제곱근 루트 a의 m승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혹시 책 있나요? 아, 있어요? 블랙lab에 사왔어? 놀라지 말고, 담임이야. 요걸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 옆에 있거든요? 요 옆에 한번 조그만하게 밑에 써 있는 거 한번 봐볼까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근호 안의 수가 양수일 때만 성립할 때를 유의한다라고 돼 있어.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성질의 법칙을 사용하려면, 항상 A는 무슨 수여야 된다? 근호 안에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 A가 음수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4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막 이거 곱하는 친구들 많아. 왜? 아, 선생님 왜 곱하라면서요? 앞에 제곱근이 똑같으면 얘네들이 바로 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오답이 요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정석대로 풀려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고쳐야 돼요? 루트 2i라고 고쳐야 되고 얘는 뭐? 루트 4i라고 고쳐야 돼요. 그럼 곱하면 뭐 나오죠? 루트 8i 제곱이 돼서 나오겠죠. 그럼 얘 뭐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8이거든. 어때요? 다르단 말이에요. 아, 그로써 이 안에가 둘 다 음수일 때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 성질을 어디서 배워요? 복소수에서. 그렇지. 복소수에서 배웠어. 어떻게?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는 이 A, B가 뭐였을 것이다? 음수였을 거야 라고 우리 복소수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바로 2학년 때 와서 증명이 되는 거야. 아, 이래서 못 썼구나. 이래서 요 안에 것들을 그냥 곱해서 답을 말하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랑 사실 짝꿍으로 나오는 거 하나 더 있죠. 항상 짝꿍으로 딸려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될 때가 있는데 이건 언제다? A는 음수지만 B는 양수이면서 0이어도 되더라. 이럴 때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증명해줬죠. 만약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면 해서 이렇게 쭈루룩 가보면 결국 다르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페이지요. 지금 페이지 13페이지 하고 있어요.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방금 요 성질 6개를 설명하실 때 1번과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게 1, 2번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자, 14페이지인가요? 14페이지 보면 그 옆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요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봐요. 자,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우리 요거를 이제 보자면 n제곱근 a의 n승 이걸 그냥 무작정 a라고 하면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n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잘 보세요. 그 옆에 조그맣게 써있죠. 1번 만약에 a가 양수면 고민하지 마라. a가 양수면 n값이 짝수든 홀수든 신경 끄시고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면 된다. n승은 루트 a의 n승은 그냥 a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가 음수가 될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a가 선생님 음수면 왜 문제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라는 거야. 그럼 밑에 보시면 써있지. n값이 2 또는 홀수일 때와 n값이 4 이상의 짝수일 때가 문제다 라는 거지. 자, 얘처럼 a가 음수인데 여기가 홀수가 나왔어. 그럼 감사합니다. 왜? 얘랑 말 그대로 없어져서 그냥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요렇게. 그러면 얘를 가끔 가다가 이제 잘못해서 요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얘도 얘랑 똑같이요. 여기가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2니까요. 요렇게 없어져서 마3이라고 대답해도 될까요? 라는 거지. 될까 안 돼? 안 되겠지.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의 뭐는 제곱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 9라고 쓸 수 있고 얘는 3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 그러면 그제서 여기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지. 3으로. 그러면 이 둘 중에는 누가 옳은 답이다? 얘가 옳은 답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A 값이 음수일 때는 이 안에가 음수일 때는
이 n값이 홀수냐 2일 때냐만 성립하는 거지 4 이상부터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n값이 4 이상의 짝수일 때는 n제곱근 루트 a는 정의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나타낼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이래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4 이상의 짝수일 때는 정의하지 않지만 대수학에 가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거고 고등학생 때는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밑에도 한번 봐볼까요? 밑에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n값이 2가 되면 요거죠. 이제 2번. n값이 2가 되면 a가 b가 둘 다 꼭 양수일 때만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밑에 보시면 a가 음수와 b가 양수일 때 또는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는 n값이 2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지금 설명을 들었잖아. 아 선생님 그럼 제가 문제 풀 때 제가 작년 겨울방학 때 배웠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 이 규칙 알려주고 문제 주면 이 n값이 양수든 뭐 a값이 양수든 음수든 n값이 홀수든 짝수든 전 상관 안 하고 항상 문제를 풀었고 그걸로 인해서 틀린 적은 없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보니까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 a가 음수일 때 여기가 2냐 아니면 홀수냐까지 지금 다 따져야 되면 전 갑자기 혼란이 온다. 뭐가 맞는 건지.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 문제 맞추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뒷장 넘어가 보세요. 요게 생각보다 아마 모든 학교에 다 나와요. 확인 2번 문제입니다. 맨 위에 있는. 다음 식의 계산 과정에서 등호가 처음으로 잘못된 곳을 사용하래요. 야, 이거 이제 멘붕 오는 거야. 왜? 자, 한번 같이 봐볼까? 루트 마이너스 2의 10승 은 해놓고 갑자기 그 10승을 2와 5로 쪼갰어. 그 다음에 다시 는 해놓고 뭐 했냐? 2와 5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5 곱하기 2로 바꿨어.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선생님 결론적으로 자 요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2에 5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가 2니까 이렇게 없앨 수 있으니 얘는 마이너스 2에 5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자 여러분 여기가 2일 때 자 여기 n승은 여기가 2이거나 뭐일 때? 홀수일 때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럴 때는 a가 음수일 때가 성립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2란 말이야. 여기가 2 여기도 2야. 그럼 요 안에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여기 우리 앞쪽에서 했잖아. 요 앞쪽에서 아까 읽은 거 한번 써볼까? a가 음수라면 n값이 2 또는 n이 홀수일 때는 n승근 루트 a를 그대로 말하더라. a로.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요거 어떻게 고쳐야 돼? 요거 어떻게 고쳐야 돼? 그치, 절대값. 이 바깥에가 나올 때 절대값을 붙여서 나와야 되더라 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잘못된 게 누구다? 디귿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요. 처음으로 잘못된 데 찾으라 그러면 제일 많이 체크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리을이에요. 왜? 답이 틀렸다고. 답이 틀렸으니까 틀린 거겠죠?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듭제곱 법칙을 못 쓸 때는 디귿이더라. 왜? 앞에도 2고 뒤도 2면 실질적으로 요 안의 값은 나올 때 절대값을 붙여서 나와야 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사실 여기 문제가 바로 없어가지고 자, 우리 필수형 1번 한번 가볼까요? 필수형 1번. 필수형 1번 저랑 같이 하고 선생님 밑에 하나씩 골라서 풀릴게. 자, 한번 같이 가볼게. 다음 중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래. 자, 기억. 자, 기억 한번 가볼게. 1번의 기억. 자, 64의 세제곱근이래. 자, 여러분, 64의 세제곱근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를 세제곱해야 64 나오는데? 라는 거지. 그럼 내 머릿속에선 당연히 뭐가 보여? 4가 보이지? 근데 4만 있는 건 아니지. 누구 있어? 나머지 근 2개 더 있겠지. 그래서 봐봐. 뿐이다. 뿐이다. 수학에서 뿐, 뭐뭐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한번 봐볼까? 니은 봐볼게. 자, 루트 마이너스 9의 제곱이래.
제곱근은 이거의 제곱근이래. 자, 이거를 애들이 국어를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 이거의 제곱근이면 먼저 얘부터 깔끔하게 바꿔주는 게 좋아. 선생님, 근데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예요. 근데 없어지는 대신에 뭘 붙여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얘 뭐로 나와야 돼? 그치. 마이너스 9 절대값이니까 9로 나와야겠지. 그럼 이 문제 뭐로 바뀌어? 9의 제곱근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뭐를 제곱해야 9가 나오는데? 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 뿔마 3이 있겠지. 제곱근은 3이다? 아니다. 마이너스 3도 있더라.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 자, 디귿 한번 가볼게. 자, 실수 A의 세제곱근 중 뭐를 세제곱해야 A가 나오는데? 라는 것 중 실수는 항상 존재한다. 우리 얘가 0이든 음수든 양수든 여기가 홀수면 항상 실근 몇 개? 한 개는 무조건 존재하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더라 라는 거지. 마지막 리을 가볼까요? 자, 마지막 리을 가면 자연수 n이 짝수일 때, 자, n값이 짝수래. 4의 n제곱근은 뭐를 n제곱해야 4가 되는데? 라는 거고, 여기서 n값이 지금 짝수라 그랬어. 그럼 일단 양수, 짝수, 오케이. 그럼 일단 어떻게 돼야 돼? 2개가 존재하겠지. 그리고 실근이 2개 존재할 뿐이다. 자, 문제에서 뭐래? 실수인 것은 2개이다? 그치. 뭐 얘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실근은 짝수라고 하면 2개 나오더라. 리을도 맞더라. 답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번 시작. 자, 10초. 자, 끝. 자,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 보면 바로바로 숫자 넣으시면 안 되죠? 그러지 말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봐볼까? 2, 3, 4, 5, 6 찾아달래. F2, F3, F4, 5, 6이야.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n값이 어디 들어가? n제곱근의 n자에 들어가거든? 그 말 뜻은 뭐야? 선생님, 홀수면요, 감사합니다지. 얘는 무조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 근데 이제, 그럼 무턱대고, 선생님, 그럼 바로 2, 4, 6은 얘가 한 개였으니까 막 2개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왜? 2분의 7 마이너스 n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n제곱근인데 n이 짝수 나왔어. 그럼 얘가 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0 될 때를 한번 찾아보면 당연히 얘가 n값이 2분의 7일 때야. 대략적으로 3.5겠죠. 바로 이 3.5보다 큰 수가 들어가면 이 수는 무슨 수고? 음수고 3.5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면 이 수는 양수일 테니 2, 4, 6에 따라 값이 달라지더라. 자, 2가 3.5보다 작으니까 양수일 거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얘 몇 개 나오더라? 2개 나오더라. 4는 3.5, 6도 3.5보다 크니까 여기는 항상 음수일 테니 짝수가 들어가면 몇 개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지? 없더라. 그래서 정답은 4개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좀 고난도일수록 많이 나와요. 나중에 가면 막 1부터 시그마 이용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1부터 뭐 100까지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걸 무턱대고 숫자를 넣기보다는 요 값이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넣는 이 n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먼저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을 땐 몇 개, 얘보다 클 땐 몇 개, 얘일 때는 몇 개 이걸 먼저 찾아놓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는 솔직히 말할게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게 수학 상하야. 하지만 2학년부터는 손보다는 먼저 그 문제를 분석하고 뭔가 기준을 나눠놓고 풀면 상당히 나중에 하면 특히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되게 좋거든.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이 합답형 문제 풀 때 참 짜증나는 게 뭐야? 기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로 넣으면 답 나와. 그치? 근데 이제 니은 디귿부터가 조금 까리해.
니은도 거의 대입하면 나오긴 하지만 얘는 막 F 한 2값 물어봤다면 얘는 한 F 한 20값 정도 물어보지. 그럼 내가 20까지 다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거야. 그럴 때는 기억은 뭐 그냥 넣으세요. 하지만 니은 디귿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문제를 보고 n값이 어떨 때는 뭐더라. n값이 뭐일 땐 뭐더라. n값이 뭐보다 작을 땐 뭐더라. 그 다음에 바로 20이면 여기에 속하네. 오케이, 얘 몇 개. 왜냐면 대부분 디귿이 뭐야? 기억니은 대부분 숫자 넣어서 푸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디귿은 갑자기 정의를 물어봐. 따라서 F 짝수 더하기 F 홀수는 늘 1이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애들 멘붕 오는 거지. 왜? 얘는 정의를 물어보는 거거든. n값을 딱 주는 게 아니라 n값이 어떨 때겠네 라고 하면 요렇게 먼저 나눠놓고 하면 쉽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연습해본 문제 있잖아. 무리함수에서 요것들 많이 연습해봤지. 무리함수와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해봤잖아. 안 해봤어? 승현아? 뭘 안 해봐. 해봤잖아. 어떻게 했었어? 선생님 무리함수랑 직선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어떤 놈들은 그냥 바로 막 판별식 쓰려고 애쓰는데 그러지 말고 얘를 기준 잡고 얘보다 클 때는 안 만나더라. 얘보다 작을 땐 2개인데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더라. 그리고 얘보다 다시 작으면 1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직선의 y절편 k값이 뭐일 때는 몇 개, 뭐보다 작을 때는 뭐 이렇게 몇 개 찾아놓은 다음에 기억니은 디귿 풀었던 적도 있잖아. 요거랑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귀찮은 거죠. 이런 게 제일 싫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만 같이 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다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 자, 필수예제 유형 2번에 1번 가볼게요. 자, 1번 가보면 기존 1학년 겨울방학 때는 무식하게는 아니지. 그냥 무턱대고 풀었다면 이제 2학년이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분석을 해가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지. 그럼 나중에 피와 되고 살이 되더라라는 거지. 자,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홀수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안에가 음수인데요. 밖에가 홀수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없애면서 그대로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자, 그렇고 얘는 아직까지는 그냥 요건 이렇게 쓸게. 요것도 쓸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쓸게. 근데 쓰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곱근이 똑같아요. 5제곱근. 그리고 요 안에도 감사합니다. 양수예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 한 방에 그냥 쓸 수 있지. 그리고 한 방에 쓸 수 있는데 32가 또 2의 5승이야. 오케바리 선생님, 양수예요. 그럼 이 앞에가 홀수든 짝수든 신경 끄세요.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2가 나와요. 형님, 요거는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은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제곱근이죠. 둘이 미리 곱하면 6제곱근 27의 제곱이 나와요. 자, 얘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3의 3승이니까 3의 6승이 돼서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수 있어요. 선생님, 짝수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짝수면 조심해야 되는데 안에가 양수야. 그럼 고민하지 말고 3 쓰셔도 된다라는 거. 그럼 정답은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옆에 있는 문제는 이제 상당히 귀찮으니까 너네 한번 풀려볼게. 2-3번 시작. 내가 끝 할 때까지 완료해 하셔야 돼요. 은채야, 졸면 안 돼. 첫날이잖아. 난 너에 대한 인식이 잘못 잡힐 거야. 나는 너네 1학년 AP반 때 모습은 다 잊었어. 굉장히 귀찮죠?
네. 숙제는 밴드 인증해야 돼요. 아,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화를 줘요, 2학년은. 왜냐면, 사실 그게 AP반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숙제 안 하면 되는 거 알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숙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2학년은 1학년하고는 조금 밴드 인증 자체가 좀 달라요, 성격이. 아마, 근데 어땠어? 너네들은 좋았어? 그러니까, 숙제를 올리는 건 좋았지만, 내 말은 그거지. 그냥 올리는 데서 사실 끝나잖아. 너네들도. 질문하고, 질문번호 올리고 끝 아니야? 그거에 있어서 뭐, 사실은 딱히 뭐 장점은 없었잖아. 올리고 끝난다. 그래서, 그리고 막 사진 졸라 여러 장 찍어야 되고. 그 문제가 학원책은 그나마 숙제가 많아야 70문제, 80문제니까 페이지 수를 찍을 수는 있는데, 시중문제집은 숙제가 한 번에 막 페이지당으로 나오고 문제번호도 막 리셋이 돼. 그럼 질문번호를 너네들이 17페이지에 1-2, 18페이지에 4-5. 이거 다 적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효율성 떨어지는 짓이야.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 그 올릴 시간에. 그래서 조금 2학년분은 좀 효율적으로 바뀐 거 좀 이따 끝날 때 알려줄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정도면 답이 나왔어야 돼요. 자,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요. 요런 거 함부로 날리지 마세요. 이거 함부로 이렇게 날려서 3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없어요. 그거는 이거 3 날리는 친구들은 뭐냐면 그냥 행복한 거야. 아, 루트가 하나 사라졌다. 거기서 만족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야? 나머지들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일단 루트 자체는 없애기보다는 숫자들을 다운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는 5의 제곱이에요. 그럼 요거와 요거는 없어져서 4로 다운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요. 4제곱근 5. 그 다음에 세제곱근 3의 3승.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니까 4제곱근 15.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243이 3의 몇 승입니까? 5승. 그럼 여기 3의 5승이면,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당장은.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제 사실은 나중에 가면 막 이거를 다 유리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보이고, 선생님, 그럼 요거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요건 조금 어떻게 보면 센스인데, 요 4제곱근 루트 15와 4제곱근 35가 조금 너무 숫자가 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잘 봐. 요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얘도요, 일단 5 곱하기 3으로 바꿀게요. 15 자체도. 그리고 얘도 바꾸긴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3의 4제곱과 3으로 바꿀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앞에가 4제곱근이니까 3의 4승과 만나서 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거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얘도 이걸 하나씩 쪼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어. 되십니까? 그리고 얘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 3 곱하기 4제곱근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어. 맞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죠? 묶어낼 수 있죠. 그럼 묶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로 묶었다 치면은 요렇게 될 거야. 앞에는 얘가 남고요. 뒤에는 얘가 남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얘랑 없어져서 오케이 말이 통째로 날아가더라. 그래서 바로 4제곱근 루트 3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웬만해서 그래 까놓고 말할게. P반이면 틀린 학생 없어야 돼. 하지만 틀린다면 그냥 많은 문제를 안 풀어본 거지 사실 법칙을 모르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많이 풀어봐야지 사실 보이는 거야. 풀다 보면 이럴 때는 나는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서 이걸 5 곱하기 3과 3의 4승 곱하기 3으로 어떻게 아세요? 사실 나도 안 보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어. 근데 풀다 보면 요런 경우 되게 많았어. 더하기로 돼 있을 경우는 무조건 약분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A인데 A의 8승 구해달라 했으니까 이거를 8승 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굳이 아직은 얘들아 알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 알지만 지금은 내가 거듭제곱밖에 안 가르쳤으니까 요 8이 안으로 들어가고 요거와 요거가 날아가니까 9 요렇게 정답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배운 건요, 그 지수가 뭐일 때였어요? 자연수일 때였어요.
지수가. 우리가 A의 X N승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 N값이 지금 자연수 범위에서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단원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고민 안 해봤어? 문제의 목차를 보면 그냥 지수면 지수로 끝나면 되지. 그 다음 단원이 뭐야? 갑자기 지수의 확장이야. 왜 지수 다음에 지수의 확장이란 말이 붙었을까라고 하면 이제 이 N값을 자연수에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유리수. 그 다음에 어디로? 실수, 정수. 점점 확장해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자연수, N값을, 그 다음에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이거를 실수로 확장을 했을 때 바로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이 거듭제곱 법칙을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단원명이 지수의 확장인 거예요. 만약에 이걸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는 순간 요럴 때는 거듭제곱 규칙을 못 써. 요럴 때까지만 거듭제곱 규칙을 쓸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거야. 하지만 미리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자연수가 확장이 되더라도 우리는 모든 거듭제곱 법칙을 다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수법칙이라고 쓰는 거야. 왜? 지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더라 라는 거야. 어여 오세요. 지우야, 너 오늘 변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름을 다른 말 봤나? 위지우가 변결인 겁니다. 혹시 책 사왔어? 땡큐. 아셨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확장하면 N값이 이쪽으로 확장될수록 그러면 이 밑은 조건이 없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이 N값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이 A값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정수로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로 확장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래. 즉 A가 0이 아니고 라는 규칙이 붙는데 A가 0이 아니고 N이 양의 정수일 때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바로 A의 0승과 A의 마이너스 N승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바로 1번 모든 수의 0승은 1이더라. 다만 0의 0승만 제외한다.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승은 뭐라고 쓸 수 있다? A의 N승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조건이 하나 붙었죠. 지수가 정수로 확장하니까 밑이 0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0의 0승을 제가 제외해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수 법칙. 지수가 정수일 때는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상태에서 M과 N값이 정수일 때는 우리가 방금까지 쓴 이런 지수 법칙들을, 거듭제곱 법칙을 다 똑같이 쓸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바로 뭐를 쓸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친 듯이 선행 과정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바로 A의 M승과 A의 N승을 곱하면 A의 M 더하기 N으로 쓸 수 있고, 두 번째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M-N승으로 쓸 수 있더라. 그게 1번과 2번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3번은 어떻게 보면 거듭제곱에서 나온 거죠. A의 M승을 N승하면 A의 MN승이라고 쓸 수 있고, 4번 A의 A, B의 N승은 하나씩 나눠줄 수 있더라.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으로 나눠줄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럼 지금 자연수라는 전제하에 거듭제곱 규칙을 통해서 정수로 확장을 했더니 A가 0이 안 되면 이런 규칙을 다 쓸 수 있다까지 배웠어. 그럼 이제 이걸 어디로 확장할 거야? 이제 또 유리수로 한 단계 더 확장해 볼게. 자, 뒷장 넘어가 볼까? 뒷장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야? 20페이지. 이제 유리수로 확장을 했어. 그럼 이제 이 N값이 유리수로 확장을 하면 도대체 A는 뭐가 안 되냐? 밑에 한번 읽어볼까? A가 양수이고 MN이 2보다 큰 정수일 때 A의 N분의 N승과 A의 N분의 1승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바로 뭐가 조건이 생겼어? 절대 A가 음수면 안 되더라.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리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럴 때는 어떤 규칙을 쓸 수 있대? 바로 1번 A의 N분의 M승은 N제곱근 루트 A의 M승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런 겁니다. 그 옆에 아마 이 책이 이런 예시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줬더라고. 바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5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래. 얘들아, 요거 한번 고쳐봐봐. 그럼 이제 두 명의 학생이 생겨. 선생님, 저는요 요렇게 고칠게요 하는 학생도 있고, 선생님 저는요 요렇게 고치는 친구들이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럼 지금 봐봐. 이 마이너스를 어디로 줬냐는 거지. 위에는 분모로 줬고 밑에는 분자로 줬다 이거야. 그랬을 때 얘와 얘가 법칙이 통하냐 안 통하냐라는 거지. 얘들아, 통할까 안 통할까? 그 옆에 사실 여기 옆에 써 있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5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세제곱근 루트 5의 마이너스 2승도 아니고 걔와 마이너스 3제곱근 5의 2승과는 다르다라는 거지. 절대 요거는 될 수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어디로 갈까요?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 더 가보면 쭉 넘겨서 22페이지 가볼게요. 어디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실수로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그랬을 때는 또 재밌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실수로 갔지만 규칙은 유리수일 때랑 똑같아요. A가 양의 실수고 라고 시작하죠. 양수 A와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의 값은 하나로 결정되므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의 X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딴 규칙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밑에 봐볼까요? 맨 밑에 굉장히 중요한 말 써 있어요. 아니다.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 1번. 실수인 지수로의 확장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나중에요. 요거 하나 드릴게요. 이게 올해 버전으로 새로 만든 거거든요. 수학원. 요 수학원 요 개념 노트가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만 지켜주면 돼. 이거를 배부 받은 대신. 절대 친구들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문제집이 이건 내가 한 말 아니야. 2학년 애들이 특히 이 수투 과정에서 이 개념집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편법들을 많이 담아놨어. 나중에 가면 넓이, 특히 적분 쪽 가면 넓이 공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되게 세밀하게 다 해놨어. 뭐 돌고래 법칙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너네 혹시 그 기억나니? 수투 한번 테스트 좀 해볼까? 요거 공식 구하는 공식이 뭐야?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요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런 것도 있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리고 3차식인데 요것도 있고요. 여기 3차식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리고 3차식 둘러싸인 거 30분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사실 시중 문제집이 없어요. 잘 안 담아놔요. 이런 것들. 왜냐면 그런 것까지 알려주면 정의를 못 풀까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대신 그거를 증명까지 여기다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이걸 다음 시간부터 나눠줄 거예요. 그 대신 절대 나는 친구들한테 공유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유파인 다니는 애들은 유파인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P반만 나눠드릴 거예요. 우선적으로. 왜냐면 일단은 제가 만들었고 이게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만 항상 줬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반만. 근데 아직 G뿔하고는 G랑은 얘기가 안 됐어. 왜냐면은 사실 선생님은 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하고 주고 싶은데 G뿔 선생님하고 G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거든. 괜히 개념지 나눠줘봤자 얘는 안 읽을 텐데 그냥 제 수업만 듣게 할게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P반만 나눠준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자연수부터 정수, 유리수로 확장될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됨을 볼 수 있었다. 왜? 이런 조건들만 만족만 딱 해주면 이 모든 지수법칙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뭐라고? 근데 무리수일 때도 돼요? 라는 거지. 근데 우리 유리수 친구가 누구야? 무리수지? 얘와 무리수가 다르다면 그건 따로 가르쳤겠지.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 무리수여도 아무 문제 없더라. 같은 선상에 확장된 거다. 정수에서 유무로. 그 다음에 실수로 점점 커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수가 실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하고 무리수일 때도 다 성립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한 걸음 더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 이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개념 노트에 이걸 베끼려고요.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에서 정수, 유리수로 확장됨에 따라 미세 범위는 축소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는 조건이 넓어지는데 밑은 오히려 더 단축된다라는 거야. 안 될 때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점점 커지겠지만 밑은 거꾸로 실수에서 0이 안 됐고 양수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외우는 이유는 뭐다? 딱
한 문제 맞추려는 거다.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음 중 처음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 그거일 때만 사실 얘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지수법칙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셔도 된다. 다만 얘 아까 1번 있지. 거듭제곱에서 얘만 조심하자. 얘만 A가 음수인데 A n값이 2거나 홀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이 값이 짝수일 땐 문제가 생기더라. 이 값이 2 이상의 짝수일 때는 얘가 나올 때 절대값이 붙어서 나오더라.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뒤에 한번 봐볼까요? 뒤에 지수 확장과 법칙. 뭐, 잠깐 몇 분에 끝나죠? 10분이죠? 자, 필수 유형 3번에, 그냥 내가 3번 같이 하고 끝낼까요? 자, 3번에 3번 한번 봐볼게요. 필수형 3번에 3번. 자, 같이 문제 쓰면서 같이 풀어보면, 자, 3의 루트 5승을 몇 승 해달래요? 루트 3분의 1승을 해달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그 다음 뭐, 루트 3분의 루트 5승을 뭐 해달래요? 전체적으로 루트 3승 해달래요. 자,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무리수, 막 실수로 엄청나게 확장됐거든요? 그럼 감사합니다. 뭐? 밑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밑이 다 0보다 커요. 오케이. 지수법칙 다 사용해도 된다. 첫 번째, 얘 분배해버리자. 왜요, 선생님? 없어뜨려. 얘도 없어진다. 그럼 결국 3의 루트 5승 곱하기 4의 루트 5승이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분배된 거네요, 선생님. 12의 루트 5승이더라. 끝났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12의 루트 5승. 간단하게 나오더라.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 요거 3-3번도 기출문제거든요. 학교 시험에. 근데 국어 못해서 틀려요. 시작. 국어 잘하셔야 돼요. 국어. 자, 5초. 나왔어요. 우리 유근씨? 아, 상준씨? 아, 미안해. 유근이랑 맨날 붙어 다니니까 헷갈리잖아. 자, 끝내볼까요? 자, 이게 왜 국어를 잘해야 되냐면 이것이 라고 나왔어. 뭐뭐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래.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뭐 이것이 이거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쉽게 비유하면 돼. 은채가 우리 반의 에이스 다. 그럼 우리 반 안에 은채가 들어가야 돼요. 은채 안에 우리 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채가 우리 반의 에이스 다. 그럼 우리 반 안에 은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자연수를 n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라는 건 뭐야? 바로 어떤 수를 n승했더니 그 자연수가 나왔다라는 거지. 근데 그 자연수가 나오게 하는 이 x값이 바로 누구더라? 얘더라.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바로 얘더라 라는 거지. 이거 거꾸로 쓰는 애들 되게 많아요. x의 n승이 이거다 라고 쓰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양쪽에 n분의 1승 해줘요. 너니? 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것이 이거의 n제곱근이다. 이것도 쉽게 비유하면 뭐 없나? 호승이 말고 또 뭐뭐 이로 끝나는 단어 없나? 좀 재밌는 거? 기운이? 기운이 뉴파인의 부원장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기운이 해볼까? 기운이 뉴파인의 부원장이다. 그러면 부원장이 바로 뉴파인이더라.
근데 누가? 이게 바로 기운이 되면 된다라는 거지. 기운이가 부원장인데 그게 뉴판이 탄생한다더라. 쉽게 말하면.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걸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베스트 나온 오답이 요거더라. x의 n승이 문제에서 준 게 뭐였지? 4제곱근 루트 5의 3승을 몇 승한 거? 3분의 1승 한 거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뜻이 아니라, 바로 4제곱근 5의 3승을 3분의 1승 한 걸 몇 승 했더니, n승 했더니 어떤 자연수가 나왔더라. 라는 거지. 5의 5승이야, 여기. 자, 그럼 이제 이 모양을 좀 바꿔볼까요? 이 모양 바꾸면 5의 4분의 5승, 12분의 5승이겠네요. 그리고 얘를 n을 곱하면 이것이 바로 자연수가 나오면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그럼 이게 자연수 나오려면요. 감사합니다. 얘가 뭐가 통째로 뭐가 되면 돼? 12의 배수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통째로 생각 안 하시고요, 선생님. 이 n값이 바로 뭐가 나오면 돼? 12의 배수가 나오면 되겠더라. 문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요? 2에서 100. 100도 포함됐나요? 포함됐네요. 여러분, 2부터 100까지가 몇 개예요? 99개죠. 걔를 뭐로 나눠요? 12로 나눠지겠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8, 8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개. 이렇게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가, 뭐뭐의 n제곱근이다. 뭐를 n제곱 했더니 자연수 나오는데 그걸 만족하는 x가 얘더라. 문제에서 준 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